중국에서 한국 분을 만나셨는데 너무 젠틀하시고 막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찌됐든 막 북한 사람들은 뭔가 날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 살기가 그렇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여유가 있으시고 너무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놀랬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남조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차는 유미카, 꽃배달도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전지민이고요. 네.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습니다. 네, 함경북도 무산. 너무 해산 많죠. 다음에 많이 온 게 무산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참에 네. 무산군에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한번 해주세요. 자랑거리는 네. 무산 분들 되게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강산이 제일 유명하죠. 무산은 철강산. 광산이 자랑이 됩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예, 무산하면 강산. 그렇죠. 네. 그냥 무산군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강산에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산과 돌밖에 없는 맞아요. 무산군에서 네, 옛날 정배살이 지역이죠, 거기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옛날에는 유배지로 왔다고. 유배지로. 예, 그래서.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 왔을 때 얼마만큼 놀랄 일들이 있었나라는 거를 나중에 차츰차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무산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산에선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건 없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당연히 강산이니까 뭐 이렇게 자녀들은 다 강산으로 배치가 돼요. 직장이. 네. 아버님, 어머님이 광산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녀도 강산에서 그렇죠. 일을 하게 되죠. 북한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부모님이 농사꾼이면은 자녀들도 농사꾼. 맞아요. 네. 너무 싫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광산에서 일하면 자식들도 광산에서 맞아요. 일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모든 게 다 연자제라고 보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쵸. 네. 무산군에서 그렇게 척박한 무산군에서 살다가 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게 됐습니까? 이제 무산이라 하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경이 있어요. 중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밖에 물론 없지만 국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앞에 너무 밝은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는 컴컴하고 아시겠지만 위성에서 보면 까맣잖아요. 북한이. 너무 이제 유혹이 되죠. 그렇지. 자꾸.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쵸. 평양이나 황해도나 저기 그 밑에 쪽 지방에 살던 분들이 해산이나 무산 같은 이런 국경 지역에 와서 어쩌다 왔을 때 불이 너무 밝으니까 도대체 저기로 왜 전기를 주냐고 맞아요. 저 동네는 무슨 동네냐고 하면서 중국인 줄 모르고 건너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만큼 국경이 좁고 그리고 불이 밝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국경을 끼고 산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이제 어찌됐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저기는 저렇게 살까? 그런 게 많이.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암흑 속에 살고. 맞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산에 살면서 그래도 거기도 국경 지역이잖아요. 한국 거를 많이 접했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제 국경이다 보니까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CDR 그때는 엄청 많았고 노래, MP3 그때 저 있을 때는 MP3. MP3가 들어갈 때로구나. 네, MP3가 있어. 요즘은 USB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래 듣고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북한에서는 너무 이제 통제가 되다 보니까 어디든 못 가잖아요. 그렇지. 무산이라 그러면 딱 무산에만 그렇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이제 이런 삶도 있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린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우리 썩어야 되나? 그렇지. 아빠랑 엄마처럼 살 수는 없다. 내가 가자. 어. 그러고 결심했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들었던, 봤던, 뭐, 한국. 그런 건 너무나도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이렇게 중국 분이세요. 이렇게 그래요? 출신이세요. 예, 중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제일교포분들도 60년대 막 그치. 가셨잖아요. 예, 저희 똑같아요.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맞아요. 넘어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북한 땅에 딱 넘어와서 손녀딸들한테 네.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한국에 얘기해주죠. 대한 이야기를. 그쵸.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일단은 북한은 전기가 없잖아요. 등잔불 그 밑에서 할머니 얘기,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하면, 거기는 어떤 거든 먹는다. 뭐. 한국은. 그렇죠. 막 그러고 뭐 중국에서 한국 분을 만나셨는데 너무 젠틀하시고 막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찌됐든 막 북한 사람들은 뭔가 날이 서 있잖아요.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여유가 있으시고 너무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놀랬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남조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1차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할머니 통해서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돼서 그럼 한국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답니까? 고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딸들이 한국으로 그렇죠. 다니면서 뭐 그렇죠. 장사를 하던 다니셨던 거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딱 여권을 봤을 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안 받았거든요. 맞아요. 소문을 퍼뜨릴까 봐.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포들이 나는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가난한 북한 땅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 거냐 이거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북한 갔다 와서 막 안 받아주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북한만 거짓에 똘똘 뭉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안 받았는데 막 할머니는 그 당시에 한국은 안 갔다 오시고 딸들이 갔다 온 거네요. 그렇죠. 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또 손녀딸들한테 저희한테 다 얘기해 주시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 같았었거든요. 진짜 그럴까? 할머니가 진짜 거기 가서 막 그런 교육을 받으셨나? 그럴 수 있잖아. 저희는 막 교육을 받잖아요. 막 나가서 이런 좋은 얘기해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구나. 진짜구나. 할머니 진짜입니까? 그쵸. 우리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막 우리는 무섭게 배우잖아요. 거기서 그쪽에 사람들이 막 굶어죽고 많고. 그렇죠. 막 살인 나고 막 여자들 막 검탈하고 막 전혀 아닌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그러면 또 북한에서 어린 나이 북한에 있었으니까 그때 북한 청년들이 한국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흡수가 되고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뭐 노래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노래는 혹시?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이제 그 어찌됐든 이제 그 거짓말이다. 좀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래는 우리는 북한은 다 장군님 노래잖아요.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뭐 장군이야. 진짜. 그거 없으면 노래할 거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정이 나를 딱 알았나? 내 노래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노래 가사가? 그렇죠. 그러고 막 눈물 나고. 그래서 이런 자유가 있구나. 그런 거. 그렇지. 가사만 들어봐도 찡하죠, 막. 자유가 있다는 느끼지. 그렇죠.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많이 와닿는 가사가 있다면? 지금도 제가 노래방 가면 자주 부르는데, 김정환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제목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안재욱의 친구. 그거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 뭐지 그대 작은 가슴에. 그 노래 채진이. 그 노래 제목. 그거는 너무나 많이 부른 노래고, 그거는 뭐 한국 노래, 또 북한 노래인지 한국 노래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북송 다녔을 때 청진 집결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굳이 풀어서 말한다면은 그 노동 단련대, 그렇죠. 강제 노동시키는데 그쪽에 갔을 때 그 교도관들이 그대 작은 가슴에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때 이 노래 가지고
이 남조선 노래다 부르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네. 개사를 했더라고요. 아, 위대하신 장군님의 위대하신 조항훈님의 맞아요. 계산 많이 해요. 기타를 치면서 맞아요, 노래를 맞아요. 하더라고. 네, 기타 많이 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곡은 이제 우리나라 아. 대한민국 곡을에다가 이제 개사를 한 거죠. 맞아요. 개사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개사를 하니까 안 잡아왔어. 그쵸. 이게 곡은 모르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 가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네. 아무튼 북한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노래를 많이 개사를 하긴 하다마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통일됐다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뭐 트로트 같은 음악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워낙 많이 부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너무 불 밝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걷다가 저희도 너무 캄캄하고 밤이 되면 그래서 저기 한번 궁금하다.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어떤 땅인지. 그래 호기심 많은. 그냥 조금 무서웠어요, 사실. 그때는 너무 그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 저기 가면 나쁜 놈들 너무 많아서 나를 죽이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마침 그 이모가 가는 데가 루트를 그쵸. 그래서 올 때 정말 거지처럼 입고 나왔거든요. 옷을 이제 엄마한테 다 줘야 되니까. 그치. 옷도 돌이 되잖아. 그렇죠. 북한은 그 옷 하나 입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다 벗어주고. 주고. 아니, 너 그냥 놨죠.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럼 난리 나니까. 편지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단 호기심에 중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너무 가고는 싶지만 거짓말 같고 자꾸 믿음이 그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한국이라는 데 가면 우리를 잡아서 막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렇게 운 좋게 또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는 중국만 살짝 갔다가 다시 그렇죠. 북한 땅에서 엄마 곁에 살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아무래도 그때 먼저 가신 분이 없다 그러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난 납치하는 줄 알고. 먼저 가신 분이 있었구나. 그 친구 삼촌이 먼저 정착해 계셨어요. 같이 넘어간 친구 삼촌이. 네, 삼촌이 먼저 계셔가지고 일단 삼촌이잖아요. 그치.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일단 그럼 저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분이 아니야. 막 바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냐고. 그래서 삼촌이 일단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일 아침이면 한국에 가 있겠구나. 그러고 왔죠. 근데 현실은 아니었죠. 다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전 비행기 타고 이제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오는 길에 이렇게 험난하고 뭐 세계 3개국을 넘어야 된다. 오는 길에 뭐 조심해야 된다. 잡히면 북송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오거든요. 그렇죠. 무서움이 일단 무서우니까. 두려움이 크니까. 그래서 보통 뭐 가족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거는 그냥 강만 넘어라. 그럼 비행기 타고 그렇죠. 바로 온다. 그렇죠. 뭐 이렇지. 근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 들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치. 오다가 북한에서 이제 한국 가다가 잡혔다 하면 그냥 그렇지. 죽는 거니까 차라리 편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태국 걸쳐서 왔어요. 그때는 다 태국에서 많이 왔거든요. 네, 태국에서. 그랬구나. 태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난민 수용소로 가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난민 그쵸. 수용소? 여기서 과연 한국에 진짜 보내주나? 난민이 뭐지? 그런 것도 몰랐죠. 그치. 우리가 난민인가? 그것도 모르고. 난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난민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난민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난민이라는 이야기를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특히나 젊은 그렇죠. 친구들은 모르죠. 네. 왜냐하면 북한에는 난민 제도, 뭐 난민법 자체가 없으니까 국제적인 이런 난민법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는 네. 북한 땅을 벗어나서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호해 주는 데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 네, 눈물 났어요 그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뭐 인권 할 때 네, 몰랐어요. 인권이 뭔지 몰랐죠. 몰랐어요. 인권이 뭐지? 어. 그 북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죠.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여지까지 그냥 이게 인권이 아니었어? 여지까지 산 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아, 그렇지. 인권이라는 자체를 몰랐죠.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이제. 그렇죠. 네.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죠. 많은 걸.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사냐 궁금하잖아요. 아침엔 뭐 먹고. 그렇지. 먹는 게 제일 궁금하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걸 먹냐. 막 그래서 똑같은 밥 먹고. 근데 쌀밥 먹냐. 막 이런 것도 있고. 흰쌀밥 흰쌀밥. 우리는 흰쌀밥은 명절 때만 그치, 먹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빨리 가보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있고. 흰쌀밥 먹기 싫어서 안 먹거든. 그렇죠. 지금은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